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민주당이 투쟁의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첫 관문부터 중형을 선고받자 정권 퇴진, 이 총공세 모드에 돌입한 겁니다. 당장 주말인 오늘 지지자를 총결집해서 장외 투쟁을 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반격에 나선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장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이 대표는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부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권을 향해 더욱 날선 발언을 쏟아냈고 흔들림 없이 검찰 탄압에 맞서 싸워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비가 내리자 우비를 입고 촛불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1심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되어 국정조사로 올려놓고 특검으로 올려서 처벌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짓말 정권, 불법 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날 민주당 등 야 5당이 함께한 집회 참석자 규모는 민주당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15,000명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1차 집회 때와 비슷한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까지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도 열었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에 처하자 거듭 내부 결속에 나선 건데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까지 검토 중입니다. 우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발달,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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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오늘 국회의원들과 전국 지역위원장까지 참여한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으며 당이 비상 상황에 처한 가운데 내부 결속 따지기에 나선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국민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재명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단일 대우로 윤석열 정권과 싸워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만든 개헌연대 모임에서 윤 대통령 파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헌법을 개헌해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파면을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우리가 직접 선고한다.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징벌하는 그런 절차인 것입니다. 개헌연대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 결과 개헌 필요성이 더욱 강력해진 계기가 됐다며 이제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정치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검찰권 남용을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법원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이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까지 들었던 민주당이 하루 사이에 180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판사의 일탈이다. 법원은 국민 심판을 각오하라 같은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담당 판사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SNS에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에 불과하다고 원색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법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법관들에게 사과하고 당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자, 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법살인에 분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보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정적 쪼기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짓밟은 공범이라며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징역형 유죄가 나오자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해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반전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중형이 나올 거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도 아닌데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이란 발언에 대해 이 사건은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면서 민심이나 역사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실 거고 그러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SNS에 오늘 민주당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칭하며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도 했고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국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됐기 때문에 법정 구속하더라도 별도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 없다고 썼습니다. 한 대표는 채널A에 내가 법무부 장관 때 직접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했다고 했고 사법부가 법정 구속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도 답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민주당은 한 대표의 판사 겁박 집회 주장에 3살 아이도 안 하는 생떼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이 사망한 사건들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실제 다수 의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 대표직 사퇴 추진위원회와 이재명 측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철규, 조배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전과 사범임을 언급하며 6범 전과가 유력한데 제1야당 대표직을 유지해도 되냐고 했고 이 대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사망한 사건도 당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이 석연찮은 분들이 너무 많고 진상규명을 빨리 해서 당 한 사람의 이런 어떤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치가 이렇게 혼돈을 겪고 파행을 겪고 퇴로를 겪는 것을 더 이상 막아야 된다는. 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 씨와 유한기 씨 포함 6명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유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특검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다양한 의견을 차분하게 들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만약 이대로 확정 판결이 나면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걸 더욱 부각하는 동시에 내부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선거 비용은 434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회피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명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후보자의 당선 무효형에도 정당이 보전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대신 깎는 내용입니다. 국민 혈세로 마련된 보존금을 선거 사범들이 쌈짓돈처럼 여기는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여 발의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신당 창당 같은 정당 쪼개기 등으로 선거비 반환을 피하려고 할 경우 1심 직후부터 반환 비용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계획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치자금과 당사 가치까지 합산하면 현재 자산 규모가 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인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서 유죄인 이유를 자세히 짚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고 김문기 처장이 해외 출장 당시 가족에게 보낸 동영상이 유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지난 2015년 1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딸에게 보낸 영상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부장은 유동규 씨였습니다. 이 영상은 이 대표 유죄 판결문 증거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판결 직후 민주당은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라 조작을 했다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엔 발언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적혔습니다. 1심 판결 불복 의사를 밝힌 이 대표는 늦어도 오는 22일 전에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심에서도 이 발언 진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기사회생한 적이 있다면서 이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그때와는 사건이 다르다라고 2차례나 명시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지사 후보 시절 TV토론의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친형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며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즉흥적으로 공방이 벌어지는 후보자 토론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대법관 사이에서 유무죄 의견이 팽팽했지만 7대 5로 무죄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한 재판부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0년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다고 판결문에 2차례 적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 나온 백현동 발언의 경우 이 대표가 사전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발언 도중 패널을 꺼내들 정도로 준비할 여유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시민이 질문하면 일방적으로 발언했다며 공방이 벌어지는 토론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202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꺼번에 용도가 4단계에 올라간 백현동 개발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거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뒤편에 최대 높이 50m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 녹지부지였지만 2015년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승인해주면서 아파트가 들어선 곳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을 받아 승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부지 용도를 급격히 바꿔주면서 아파트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과 합쳐지면서 아직 정식 심리는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용도 변경을 해준 거란 법원 판단이 먼저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남시가 특정 민간업자에게 개발 여건을 맞춰주기 위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용도 변경 특혜를 받은 민간업자 역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이재명 대표 1심 이후에 여당이 강공에 나선 것 같습니다. 공격과 수비, 이 공수가 전환된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로 여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보면요. 1심 선고 이후 현재까지 모두 7개의 SNS를 올렸는데요. 장애 집회 비판은 물론이고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1심 재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법정 구속 시에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의미심장한 말도 했고요. 한동훈 대표, 예전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이 진행된다, 집행유예만 나와도 재선거해야 한다, 헌법 84조도 재소환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맹공을 쏟아낸 겁니다. 바로 이 강공 모드로 전환을 한 겁니까? 네, 그동안은 명태균 의혹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공까지 야당에서 제기해왔던 공세들의 방어만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여당 단톡방에선 이재명 대표 측근 의문사를 진상규명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 공격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너무 들떠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민생에 힘써야 한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열린 이 야권의 장외 집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집회에는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네, 오늘 집회는 민주당의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뭉쳤고요. 시민단체까지 함께하면서 참석자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참석자 수는 민주당 추산으로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2일 1차 집회 때와 비슷하다. 직전 집회인 9일보다는 많이 왔다고 본 것 같고요. 경찰 추산은 1만 5천 명, 직전 집회 때와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대표도 이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의 그 1심 판결 이야기는 안 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하지 않았습니다. 연단에 오르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했던 첫 마디는요.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였습니다.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고 동시에 결집을 당부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요약해보면요. 이재명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건재하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취재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다음 주에 예정됐던 민생행보 일정도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소화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속내도 의연한 겁니까?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어제 1심 선고 뒤에 긴급 최고위를 열었고요. 오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전원 모여서 결의안을 내고 또 당 지도부, 당 내부 단속부터 나선 모습인데요. 따로 들어보면 다들 예상을 못했다고 하고요. 또 충격도 받았다고 합니다.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재판부를 비판해야 할지도 정리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높은 점, 또 소위 1급 체제라고 하죠. 지난 총선에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1심만으로는 당내 입지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안론으로 비명계가 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입니까? 네, 쓰리킴으로 불리죠.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지금 민주당에서 대안 세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쓰리킴 측근들을 제가 직접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내년 귀국 일정 변동이 전혀 없다. 이재명 대표 판결에 입장도 없다고 하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어제 저녁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 당분간은 정권 비판 목소리에만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셋 중 유일하게 어제 선고에 유감 메시지를 냈는데요. 정권 비판에만 함께 할 거라고 합니다. 다들 말을 아끼고요. 극도로 몸을 엄청 낮추고 있습니다. 비명계 인사 중에 새로운 소식을 알려온 분도 있었는데요.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 논란에 휩싸였던 반명계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정치 포럼을 조직해서 공개 활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거 기억하시죠? 결국 영장이 기각됐고 이재명 대표 당내 입지는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도 겨우 1심이 끝났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여론을 보고 있고 때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2만여 장의 사진을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이 사진들을 확보했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나 유명 정치인들과 통화한 내역이 더 담겨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구속된 명태균 씨는 지난 9월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중 2대에 대해 포렌식을 시도했습니다. 휴대전화 한 대는 잠금 패턴을 풀지 못해 복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명 씨는 해당 휴대전화들을 폐기했습니다. 전화기를 바꿨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어서 그 전화기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고요.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채널A 취재 결과 명 씨는 이곳에서 사진 2만여 장을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포렌식이 진행되고 일주일 후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복원된 자료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 복구는 저희한테 의뢰하신 게 많은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2만 몇 장 이렇게 되는데. 앞서 명 씨 측은 김 여사와 명 씨가 경선 관련 대화를 나누는 텔레그램 캡처본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명 씨를 조사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서 포렌식했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촬영 사진이나 캡처본 외에 실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은 복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명 씨를 구속 수사한 뒤 늦어도 12월 초엔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남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러북 간 밀착 국면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페루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회담장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주석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윤 대통령은 러북 문제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시 주석은 직접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无论形势如何变化，中韩两国都应该坚守建交初心，坚定睦邻友好方向。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중 정상은 서로 방중과 방한을 각각 요청하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진 한미일 3국 정상회의 1년 3개월 만입니다. 3국 정상은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And countering North Korea'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cooperation with Russia. Whatever the issue, we're taking it on together. 北朝鮮の対応はもちろんのこと、さまざまな分野で連携を緊密に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별도로 고별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내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에이펙 기간 미일 중 3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페루 리마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북한군이 배치된 러시아에 북한 통제관리센터가 설치됐고 북한의 장성급 군인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들이 순환 교체될 경우 1년 만에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군이 10만 명씩 배출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연간 최대 10만 명 규모의 실전 경험을 가진 병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쿠르스크 등 점령지에 10,000에서 15,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며 이들이 2-3개월 주기로 순환 근무할 경우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군이 1년에 최대 10만 명이 배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이상 현대전 경험이 없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게 되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의 북한군 장교들로 구성된 북한 통제관리센터가 이미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참모 3명과 여단장 4명 등 7명의 북한군 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밝히지 않았지만 파병된 북한군의 관리와 지휘 등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전투 현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군인들이 문화적 갈등을 겪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칠러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에 러시아 정교의 신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군이 질병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질병이 실제 병균이 아닌 종교나 문화적 가치를 뜻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한 2기 행정부의 파격 인사들이 줄줄이 성추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터라 인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7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행사 직후 한 여성이 그를 성폭행으로 신고해 헤그세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신고한 여성은 헤그세스와 사건에 대한 비공개 합의를 해 경찰은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신고한 여성의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헤그세스는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일축하고 있고 실제로 기소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트럼프가 여전히 헤그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헤그세스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좌절감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비역 소령이자 폭스뉴스 앵커였던 헤그세스는 여성 군인 폄하 논란 등에 휩싸이며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m straight up just saying we should not have women in combat roles. 또 온몸에 새겨진 문신이 폭력적인 기독교 극단주의 신념을 보여준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상원 인준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앞서 법무부 장관에 낙점된 맥 게이츠 전 하원 의원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차기 백악관 대변인으로 올해 만 27살의 캐롤라인 레빗 캠프 대변인을 지명해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30개월 된 아이의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교사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뼈가 부러졌다는데 도대체 무슨 훈육을 어떻게 하면 뼈가 부러지는 걸까요?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강이 뼈가 두 동강이나 어긋나 있습니다. 생후 30개월 아이의 왼쪽 다리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병원에선 전치 14주와 함께 영구장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저희 애기 아빠랑 병원을 다시 다른 데로 가보자. 이게 아닐 거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달 말. 친구와 다투던 아이를 교사가 제지하며 강제로 안치다 벌어진 겁니다. 다리가 아팠어? 누가 그랬어? 뭐 이렇게 정강이가 부러질 정도의 훈육이 과연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부모는 무엇보다 아이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곧장 데려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원장이 외부 교육을 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아이는 정말 자지러지게 울면서 그 담임 선생님 품에 안겨서 정말 계속 울며 40분을 기다리거든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뒤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운 뒤에야 연락을 해왔다는 게 부모 주장입니다. 현재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그 원장님이랑 좀 통화를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자리 안 계셔가지고 통화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취재진은 어린이집 입장을 듣기 위해 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오늘 오전 15톤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는 인도를 덮쳤고 승용차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번져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벼랑간 커다란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놀란 시민들이 가까스로 화물차를 피합니다. 사고 충격에 가로수는 뿌리채 뽑혀 나갔고 건물 외벽도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쯤. 김천시청 인근 사거리에서 15톤 화물차가 SUV 차량과 부딪힌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SUV 차량도 근처를 달리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큰 트럭이 완전히 빠르게 속 돌진해가지고 옆집 가게를 받았어요.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SUV 운전자와 보행자 등 7명도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온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를 착각했는 것 같아요. 좌회전 안 돌았는데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호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되죠. 경찰은 SUV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신호 위반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부 고속도로에선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가뜩이나 혼잡했던 도로가 더 꽉 막혔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대형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앞에는 부서진 승합차를 견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뒤쪽에도 차량 여러 대가 엉켜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정체 구간에서 승용차 3대가 부딪히는 1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를 피하던 승합차가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하면서 버스와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졌고 뒤따라오던 차량 2대와 3대 역시 차례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사고 난 걸 피하려고 버스용 차로로 확 꺾는 바람에 그 버스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던 거고 뒤에 또 2대가 있었고. 선박 한 척이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54톤급 저인망 선박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함정을 동원해 승선원 9명 모두를 구조했습니다. 선박은 8시간 넘는 작업 끝에 테트라포드에서 벗어나 항구로 입항했습니다. 땅속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동서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포탄이 자연 발화되면서 작업자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별 피해 없이 수거됐습니다. 연막탄 종류 그런 건데 그 가루가 오래되면서 이제 공기하고 만나갖고 자연 발화된 거예요. 제주 서귀포 해상에선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60대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후 전복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도시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극심한 대기 오염 때문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짙은 스모그가 60m 높이의 대형 모스크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इल्तिजा करेंगे ताकि अल्लाह ताला इस माफी को कबूल फरमा ले. 지난달부터 이어진 극심한 대기 오염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자 파키스탄 펀자브주의 모스크 600여 곳에 수십만 명의 무슬림 신도들이 집결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बादशाह मस्जिद लाहौर में नहीं बल्कि पूरे पाकिस्तान में नमाज इस्तिस्का को अदा किया गया इंशाअल्लाह. 대기질 지수가 100만 넘어도 유해한 수준으로 간주되는데 이날 이 지역의 대기질 지수는 800을 넘었습니다. 펀자브주 당국은 즉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개 도시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매일 7만 명이 병원을 찾는 상황이 되자 모든 의료진의 휴가가 취소됐고 학교, 공원, 박물관 등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It is more emergency than COVID-19 because every patient is suffering from respiratory tract infection and the disease is preventing at a mass level. 파키스탄 동부와 맞닿은 인도 북부도 비슷한 상황. 매년 겨울철이 다가올 때마다 추수를 끝낸 농민들이 농작물 쓰레기를 대거 태우는 행동이 반복된 대기오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흔히 만화방이라고 하면 컵라면 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화책 산매경에 빠지는 추억의 공간이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엔 청소년들의 일탈을 넘어 더 심하면 성범죄를 유발하는 탈선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이혜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룸카페나 만화카페 같은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한 단속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공간도 바깥이 잘 보일 수 있게 가리는 물체가 있어선 안 되는 건데요. 하지만 단속을 피해 밀실을 만드는 곳으로 청소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만화카페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따로 마련된 방입니다. 입구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탓에 내부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인보다는 대부분 저희 또래가 부실이 많았어요. 좀 막혀있어요. 이게 그 뭐지?
스크린을 내릴 수 있게 돼 있군요. 영상을 보기 위해 스크린을 내리자 방문을 닫은 것처럼 순식간에 밀폐 공간으로 바뀝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만화 카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의 스킨십 하려고 밖에서 하는 거 보니까 편하긴 하죠. 한 사람당 1시간 3,000원대로 또래 사이에선 입소문도 탔습니다. 시간 받았어요, 친구한테. 2시간에 얼마 안 하니까 거기 가서 카페 먹고 뭐도 하고 넷플릭스 보고 그래 나. 지난해 정부가 청소년 출입업소의 문을 투명창으로 바꾸고 가림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룸카페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식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룸카페와는 비슷하지만 외부 시선도 피할 수 있는 만화 카페로 청소년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2시간 하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연장이 안 되니까. 시간도 많이 되고, 보드 게임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완전히 밀폐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 문구가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밑에 좀 가려고 오신 것 같아서 혹시 그 이유를 먹고 있는 보일 것 같아요. 편법을 이용한 변종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보드게임 카페에선 게임을 할 수 없는 영상 시청방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12월 첫째 주까지 수능 주간 청소년 출입업소 합동 점검에서 만화 카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 360 이혜주입니다. 정말 세월 앞엔 장사가 없나 봅니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19년 만에 링 위로 복귀했지만 만장일치로 판정패했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58 나이에도 여전한 몸매를 과시한 왕년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의 기세는 경기 전날부터 대단했습니다. 상대를 보자마자 따귀를 때리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Talking's over. Why did you push him there? Mike Tyson, I thought that was a cute slap, buddy, but tomorrow you're getting knocked the 타이슨과 대결에 나선 주인공은 유명 유튜버 제이크 폴입니다. 프로복싱 12전 11승을 자랑하는 실력자입니다. 보기 드문 복싱 빅매치에 팬들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는 기대만큼 뜨겁지 않았습니다. 타이슨은 31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제이크 폴은 경기 내내 핵주먹의 한 방을 의식했습니다. 결과는 폴의 판정승이었습니다. I tried to give the fight the best fight I possibly could, but when someone's just surviving in the ring, basically, it's hard to make it exciting. Everybody of our generation is a little bit disappointed that he didn't stop the YouTube kid, but across the world, we're very proud of Mike. 8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돔구장에서 열릴 정도로 경기 내용과 별개로 두 사람의 대결 자체가 세계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대전료가 최대 500억 원이 넘은 가운데 승리 수당은 1,000억 원 이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앞으로 5에서 10mm 정도 더 내립니다. 수도권은 오늘 밤, 그 밖의 전국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데요.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기온을 끌어내리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후 월요일에는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는데요. 동해안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는 춘천 7도, 대전 8도로 한 자릿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0도, 강릉과 울산 14도로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안에 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군이 해마다 10만 명씩 나올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대가도 없고 경험도 쌓는 기회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혈맹인 중국도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설 자리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혈맹조차 외면하는 북한.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